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SCHD ETF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CHD ETF는 그동안 배당금이 한 번도 삭감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한 ETF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바로 얼마 전에 지급된 배당금이 전년 대비 30% 넘게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배당금이 깎이지 않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배당 성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도 SCHD의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여러 좋은 배당 ETF가 있지만 특히 배당 성장의 매력을 느끼셔서 SCHD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2년부터 2021년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전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삭감되었던 해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아무리 좋은 배당 ETF라고 할지라도 배당금이 삭감된 ETF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ETF는 2020년에도 전년 대비 무려 17.64%나 배당금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1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최저 6.96%에서 19.79%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2.32%였고요. 2012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12.02%로 1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해마다 배당금이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이런 ETF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의 배당금 추이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올해 2분기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0.7038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2분기에는 배당금을 0.5396달러 지급해서 올해 배당금이 30.43% 상승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분기까지 지급된 누적 금액으로 보면 올해는 1.2214달러, 작년에는 1.0422달러 지급되면서 17.19% 배당금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에 작년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줘서 3분기, 4분기에도 배당금을 더 많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제외하고 배당금을 그냥 작년 3분기, 4분기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작년 대비 배당금이 1년 동안으로 보면 7.97%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급된 배당금의 지급 수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역시 작년 대비 배당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건 과거에 지급된 배당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배당금을 잘 지급할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배당금은 기업에서 이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CHD ETF에 포함된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고 배당금을 잘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ETF는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에서 42.0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위 10개 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 계속해서 배당금을 잘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 섹터별 비중을 보면 앞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에 금융기업이 없었지만 섹터별로는 금융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투자 비중은 높지 않지만 금융섹터에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앞에서 확인한 내용과 함께 종합해보면 상위 10개의 기업과 금융섹터의 비중이 6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 또는 배당금 지급에 따라서 SCHD ETF의 배당금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상위 10개 기업의 최근 실적이 발표된 내용인데요. 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와 실제로 실적이 발표된 수치를 비교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와야 실적이 잘 나온 거고 주가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최근 발표된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이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온 기업은 버라이즌과 시스코 시스템즈 이 두 개의 기업이었는데요. 버라이즌은 매출액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이 다소 부진했고요. 반대로 시스코 시스템즈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던 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부족 현상 때문에 큰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7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ETF의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줄 뉴스에서 미국 대형주들이 앞으로 배당을 더 잘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관련 내용을 보시면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10%로 올라가고 미국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하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주택 가격이 28.5%, 주가가 55%나 하락하는 폭락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 자기 자본 비율이 기준치를 훌쩍 넘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었다,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미국의 상위 6개 은행 중에 4개 은행이 배당금을 늘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따라서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것은 SCHD 입장에서도 배당금을 잘 지급하는데 충분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바로 며칠 전 기사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에서 자사주 매입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확인해 보면 올해 2분기에 미국 6개 대형은행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51억 달러였고, 이는 지난 1분기 175억 달러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2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올해 6개 대형은행 자사주 매입 규모가 3분기에서 4분기에 50억 달러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현재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 같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대형 은행들도 몸살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금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배당금을 늘리는 결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분기에 SCHD의 배당금이 30% 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SCHD의 배당 성장성 측면과 투자 시 유의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SCHD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배당 성장을 이뤄왔고요.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뛰어난 배당 성장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탑10 기업들의 최근 실적들도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SCHD ET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섹터가 경기 침체를 감안하는 상황에서도 자본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유의할 부분은 배당금이 계속 잘 나오려면 상위 10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 7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 섹터의 비중이 현재 큰 상황인데 최근 미국 금융주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지 않고요. 그러면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고 이러한 기대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배당금이 늘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ETF로 이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